제2편 명절 식탁의 냉전. 차례상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진 건 서로를 향한 가시였습니다. 추석 아침 72세 최영순의 집에 4명의 자식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건 감사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계산기였습니다. 30평 아파트. 좁은 공간에 5명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명의 어머니와 4명의 상속자가 모인 거죠. 저는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족이 모여도 함께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제 이름은 최영순. 그리고 오늘은 제 인생 최악의 명절이 될 겁니다. 챕터 1. 아침의 긴장감. 추석 당일 오전 6시.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사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 준비해둔 4개의 봉투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정말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손에 쥔 봉투들이 묵직했습니다. 30년의 무게였으니까요. 주방으로 가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송편을 찌고 전을 데우고 과일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거실을 보니 제가 어제 펴놓은 차례상이 보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오전 10시 30분. 제일 먼저 도착한 건 장남 민철이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한 옥타브는 높은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아, 오늘 뭔가 요구할 게 있구나. 민철이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안색이 좀. 안색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하룻밤 고민하느라 못 잔 거죠. 수진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을 씻지도 않고 가방부터 거실에 놓더군요. 명품 가방.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가방이었습니다. 곧이어 둘째 은혜가 도착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손녀 서연이와 함께였죠. 엄마, 나 왔어. 은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서연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아직 순수하구나.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셋째 민수가 11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40분이나 늦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거든요. 아마 어디선가 담배 피우다 온 거겠죠. 민수의 눈이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 특유의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막내 지훈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전 캐나다라 못 가요. 대신 영상으로. 화면 속 지훈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병원 당직이라고 했지만 뒤에 보이는 건 집 거실이었어요. 또 거짓말. 이 아이는 그냥 오기 싫은 겁니다. 가족이 싫은 거죠. 챕터 2차례 지내기. 오전 11시 30분. 차례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가 대표로 절을 하고 나머지 식구들도 따라 절을 했어요. 저도 절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요. 당신 자식들이 이렇게 됐어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절을 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시간이었어요. 보통은 이때가 제일 즐거운 시간이죠. 가족들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먹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철이가 전을 집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맛있네요. 그래, 많이 먹어.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힘드셨죠? 이 많은 걸 혼자 준비하시고. 괜찮아. 익숙해서. 그래도 이제 연세가 연세시니까 내년부턴 배달 음식 시키시는 게 어때요? 배달 음식. 명절에 차례 음식을 배달시키라고요? 아, 그러고 싶었나 보군요. 귀찮으니까. 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서연이 학원비에 생활비에.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돈 안 드실 텐데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식사 중에 차례상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딸. 민철이가 옆에서 찔렀습니다. 누나, 지금은 좀. 왜? 가족끼리 못할 얘기야?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누나, 나도 힘들어. 사업 망하고 빚만 몇천. 어머니, 저 정말 급해요. 식탁 위에 갑자기 돈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지훈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형, 누나, 동생. 좀 진정해. 어머니 앞에서 왜 그래? 진정하라고? 넌 멀리 있으니까 편하게 말하지. 여기 있는 우리는 지금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들 밥 먹고 얘기하자. 어머니, 그게. 민철이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수진이 눈치를 주더군요. 여보, 나중에.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챕터 3, 식사 후의 권력 다툼.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며느리 수진이가 도왔는데 오늘은 그냥 거실에 앉아 있더군요. 대신 손녀 서연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이 아이의 작은 손이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아이는 속삭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맨날 울어요. 응? 할머니 얘기하면서요. 저는 물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아,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빠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집이 얼마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할머니 집이 얼마? 손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은혜야, 너 정말.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철이, 은혜, 민수가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지훈이는 여전히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드디어 나왔군요. 그 중요한 얘기가. 민철이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다고 했잖니.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죠. 어머니 연세도 이제 72이시고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엔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같이 살자고요? 아니, 정확히는 이 집을 비우라는 얘기죠. 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건 좀. 엄마는 이 집에서 30년을 사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그럼 누나 집으로 갈래? 누나 집은 더 좁잖아. 그게 나도 여유가 없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전세도 못 사는 상황인데요. 화면 속 지훈이가 말했어요. 형, 어머니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게.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을 것 같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면 내가 치매라도 걸린 것 같니? 그게 아니라. 그럼 왜 멀쩡한 사람한테 집을 비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 민철이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 걱정? 정말 걱정이니? 아니면 이 집이 필요한 거니? 챕터 4, 폭발하는 본심. 제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이 집 팔아서 너희들끼리 나눠 갖고 싶은 거 아니니?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과일 칼을 든 채로. 어머님, 저희가 그럴 리가 있나요? 다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씀인데. 생각해서? 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갑고 씁쓸한 웃음이. 저는 일어나서 거실 서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준비해둔 4개의 봉투를 꺼냈어요. 얘들아, 어머니가 줄 게 있어.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열어봐. 저는 각자에게 봉투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민철이, 은혜, 민수, 그리고 화면 속 지훈이한테는 나중에 보내줄게라고 말했죠. 민철이가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A사 용지 3장. 숫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돈이야. 민철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용지를 읽기 시작하더니 점점 창백해졌어요. 민철의 봉투 내용. 1995년 3월 결혼 자금 3천만 원. 1998년 5월 아파트 전세 보증금 보충 1,500만 원. 2005년 9월 아들 진우 초등학교 입학금 200만 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손자 학원비 지원 매달 50만 원. 2020년 주식 투자 실패 보전금 2천만 원. 총액 8,700만 원. 민철이가 종이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기억 안 나니? 주식으로 돈 날렸을 때 나한테 울면서 전화했잖아. 그때 내가 준 2천만 원 잊었니? 은혜의 봉투. 은혜가 자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이건 내가 이혼할 때 전 남편이 위자료 안 준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보충해준 2천만 원. 그리고 서연이 학원비 지난 5년간 매달 30만 원씩 보낸 거. 총 1,800만 원. 그 외에 생활비 지원 몇 번. 합계 4,300만 원.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는 기억 안 나니? 다 기록해뒀어. 민수의 봉투. 민수는 봉투를 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어머니, 저는 열어봐. 내 것도 있어.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사업자금 지원 5회. 2010년 치킨집 3천만 원. 2013년 카페 2천만 원. 2016년 인터넷 쇼핑몰 1,500만 원. 2019년 프랜차이즈 2천만 원. 2022년 중고차 딜러 1,000만 원. 그리고 작년 도박빚 500만 원. 총액 1억 원.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화면 속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있나요? 그래, 너도 있지. 의대 학비 전액 8천만 원. 해외 연수 지원 3천만 원. 캐나다 정착 지원금 2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 내가 제일 많이 받았어. 지훈이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연결이 끊긴 거죠. 챕터 5 30년의 기록.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총 합계가 얼마인지 아니? 3억 6천만 원. 내가 30년간 너희들한테 준 돈이야. 수진이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건 부모가 당연히.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연한 게 뭐가 있니?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다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은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한테 고마워. 정말이야. 고마우면 왜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니? 왜 오늘도 와서 또 돈 달라는 얘기부터 했니? 은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더 늦기 전에 민철이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철아. 네. 너 아까 나보고 너희 집으로 오라고 했지? 네. 왜? 솔직하게 말해봐. 왜 그랬어? 민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을 팔면 형제들끼리 나눌 수 있을까 해서. 드디어 나왔군요. 본심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솔직하니 좋구나. 너희 엄마가 죽으면 이 집 팔아서 너희 넷이 나눠 가질 생각이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민철아, 거짓말하지 마. 어차피 다 들었어. 지난주에 너희 부부가 전화하는 거. 수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걸. 그래, 다 들었어. 시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대. 아파트랑 예금 합치면 6억은 되니까 사남매가 나누면 1억 5천씩이야. 그 얘기 다 들었어. 챕터 6 선언. 수진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야,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내 자식을 차례로 봤습니다. 민철이, 은혜, 민수, 그리고 다시 연결된 화면 속 지훈이. 그리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가 이제 선언할게. 어머니, 들어봐. 이 집 팔 거야. 민철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팔아서. 어디로?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그리고 예금도 내가 쓸 거야. 어머니, 그럼 우리는? 너희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몫은 이미 다 줬어. 3억 6천만 원.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아. 당연하지. 나 아직 안 죽었거든. 거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래, 정말이야. 그리고 하나 더. 다음 명절엔 너희들 오지 않아도 돼.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72년 살면서 30년을 너희들한테 바쳤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민수가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30년 동안 줬어. 이제 끝이야. 그날 추석. 제 집에서 식구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울면서 또는 화를 내며 각자의 방법으로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나간 건 민철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죠.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 후회하는 건 너희 들릴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진 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 거니까요. 72세 최영순. 그녀는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